더우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서과학학원 부원장 맡고 있는 과학선생님 김태진입니다. 네, 원장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전반적인 거 수능이나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설명회가 사실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저희 학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의 이제 주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학원을 가시나요, 어머님? 그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은 다 대동소이하고 또 그 선생님들께서 다 고민하셔가지고 만들어 내신 거기 때문에 각자의 다 장점이 있으세요. 저희도 저희만의 장점이 있고 모든 학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거고 다른 학원은 다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질문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과학의 연계 과정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뭐 요때쯤에는 아이들이 동식물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고, 왜 이 동물은 이렇게 될까? 이 식물은 어떻게 이렇게 자랄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혹시 이제 어머님, 여기 아버님도 계시지만, 혹시 동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아직도 많으시다, 호기심이 많으시다,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희한하게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호기심은 다 사라져요. 호기심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 공룡 얼마나 좋아했어요, 아기 때. 지금 공룡, 여기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공룡 좋아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뭐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하죠, 언니? 네,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걸로 빠지면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흥미를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실험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몸에다가 이제 입히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험과학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단순한 내용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 드는 그런 내용들인 것조차도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밟아오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실험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과정들을 선생님들한테 다 이거 이제 초등부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거 다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다 숙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고1 때 이제 보시면은 모든 과정이 다 합쳐집니다. 이게 고1 때 저희가 배우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그 통합과학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교육부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행되는 학교마다 이게 선생님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정말 처음에 지금 이제 자리가 많이 잡혔지만은 처음에는 이 통합과학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막 중구난방이고 뭐 하나 중심이 잡히지 않는 막 이거 배우다 저거 배우다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 저희가 어머님 세대 때 배웠던 공통과학이라는 거는 단원마다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이 나눠져 있었어요. 아예. 근데 공통과학에서 융합과학으로 넘어가고 융합과학에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서 이 경계가 다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통합해서 배우게 됐는데 교과서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데 이거를 시험 문제로 이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내신 대비를 하지는 않지만은 고2, 고3 내신 대비하는 게 훨씬 싫어요. 1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가 너무 힘듭니다. 학교마다 진도 다 다르고 선생님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학교가 11개면은 시험 대비가 11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하나로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나누지를 못하시니까 이거는 물리다, 이건 화학이다, 이게 나누기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 전체적인 이제 과학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물화생지의 1, 2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간략하게 다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앞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합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리고 시험도 학교별로 다 다르고요. 근데 문제는 네, 수능 출제 과목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제는 지금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수능이 포함돼요. 아직까지는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고. 네. 그래서 통합과학을 열심히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원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과목은 물화생지가 있고 그 중에서 보통 학교는 네, 3개를 택하고요.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는 이제 4개를 다 배우는데 간략하게 이제 과목별로 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물리학은 일단 총 3개 단원이에요. 총 3개 단원인데 일단은 역학 단원이 킬러고 여기만 잘 넘어가면은 네, 나머지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저희가 어릴 때 공부했던 물리 너무 어려워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아이들도 물론 미리 선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물리 선행,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학년 때 최소 한 바퀴는 돌고 2학년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선행은 필요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성문고 배운 거 같은 경우는 네, 시험 범위가 그냥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단원 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화학은 1사단원이 킬러 단원이죠. 화학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단원이면은 1학기 중간고사, 4단원이면은 2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요때 근데 2학기 기말까지는 아이들이 가지도 않아요. 거의 1단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다 포기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아마 이제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심화를 들어가요. 한 번도 안 했던 아이도 들어가야 돼요. 한 바퀴 안 돌았던 아이들도 심화 들어가요. 안 그러면 시험 문제 자체를 손도 못 대요. 아예. 그럼 그 아이들이 부흥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1학기 중간고사 화학 1 평균, 학년 평균이요. 학년 평균이 보통 30점대예요. 수학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손도 못 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심화를 해주지를 않으면은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심화가 안 되면은 어차피 중간고사 던져야 되는 거예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단원만 잘 넘어가면 이것도 중간고사만 잘 넘어가면은 4단원까지는 1단원에서 한 68.9점만 나와도 2등급은 떠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부흥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60점 후반 70점대만 나와도 2등급은 뜹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서 나머지는 쭉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지금 1학년 때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과목이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지만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 비중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해서 다 어차피 까먹어요. 3개월만 지나면 그냥 백지됩니다. 아이들 배우고 나서 복습 없이 3개월 지나면 다 백지돼요. 그러니까 선행의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선행을 시작을 했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했으면은 학원을 다니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은 혼자서 뭔가를 하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날아갑니다. 3개월이면 그냥 진짜 완전 백지돼요. 3개월이면. 그래서 생명과학은 1학년 학기 중에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구과학도요. 그래서 언제 하시느냐? 얘도 내신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1학기 내신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1학기 기말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은. 그래서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 화학은 그 전에 1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크게 무리되지는 않고, 물론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던 아이들은 예비고 때부터 물리원, 화학원을 선행을 들어가요. 걔네들은.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이 완성이 돼 거의 이제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과학으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형으로 되지 않고 지금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은 과학으로 시선을 못 돌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통합과학을 일단은 퍼펙트하게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섣불리 가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과목 꾹꾹 눌러 밟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구학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는 매우 편한데 시험 점수는 그렇게 자기가 자신했던 것만큼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지구과학을 수능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 아이 성향을 봐요. 그래서 그 아이 성향이 약간 덜렁대고 문제에서 뭐가 좀 하나 빼먹고 뭐 이런 아이들은 지구과학 선택하는 걸 조금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자료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10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빼도 오답이 나오는데 그 오답이 보기 중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저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풀고 나올 때는 뿌듯해. 막 100점 맞은 것 같지만 채점하면은 70점, 60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도표 분석, 자기가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과목인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미리 이렇게 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 원과목이 끝나면은 추가목으로 들어가는데 추가목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을 빼고는 주과목, 보통 이제 주과목을 배워요. 추가목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거는 어저께 제가 이제 예비고3 설명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어머님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했던 건 뭐냐면은 3학년 때 이거를 배우는데 수능을 아이들이 과탐 2를 안 선택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2 필수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내신 공부 할까요? 어차피 이거 절대평가인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3학년 어머님들한테, 예비고3 어머님들한테 강조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수능 모의고사가 바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 6등급이 떠요. 6편까지 공부했는데 6월까지 공부했는데 6등급이 떠요. 얘 화학 잘 볼 수 있을까요? 수능 때? 거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올해 이렇게 했어요. 올해 3학년 애들 다 2로 돌렸습니다. 화투로 돌렸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화투로 돌렸는데 7월에 돌렸습니다. 7월에. 8월에. 7월 말에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8월에 화투로 돌렸어요. 6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 단 모든 아이들을 다 돌리지는 못하고 조건은 내신 준비한 애들. 1학기 때 내신 준비한 애들. 왜냐면은 노베 있으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자료집에다가 실지를 않았는데 그때 당시 6평이 뭐 요번 수능 예상 컷도 그렇고 3등급 컷이 24점이에요. 3컷이. 그러면은 50점 만점에서 24점이면은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한국사 찍듯이 찍으면 나오는 점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알고 푸는 문제 한 7, 8문제. 나머지 그냥 찍어라. 그러면은 25점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7문제, 8문제만 퍼펙트하게 맞추자. 맥시멈 10문제 맞추면 더 좋고. 그러면은 6등급 받던 아이가 3등급으로 점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산점 있죠. 투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3학년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1학기 때 제발 우리 아이는 내신이 6등급이에요. 선생님 내신 준비가 필요 없는 아이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꼭 알고 계시고 물론 지금의 그 수능 분위기가 표점이 또는 등급 컷이 낮은 그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후년에도 이어질지를 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 도박을 할 때도 카드 게임을 할 때도 남들이 없는 패를 하나 더 쥐고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는 이제 뭐 카드 게임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은 남들 없는 패 하나 더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저는 그런 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추가요. 그 다음에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수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뭐 크게 저기는 없지만은 했을 때 도움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선택이 아니라 내신 대비가 목적이라면은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A등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문에 뭐 겨울방학 때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2를 미리 선행한다. 2학년 때 2를 미리 선행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학교 내신 수업만 열심히 들어가요. 학교 내신 수업만.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화학생명 담당인데 화투 생투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신 대비를 아이들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은 있어요. 수업 열심히 들으면 그런 아이들만 제가 뽑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진행합니다.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서 문제 이렇게 풀자라고 갔는데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무조건 열심히 듣고 내신 대비는 길어봐야 고3이니까 한 3주 정도 될 거예요. 3주. 길어봐야 3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A를 맞출 수 있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 내신 대비 통합과학 내신을 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과목 선행을 하실 거면 물리 화학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지구과학은 그때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설명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썼는데 나중은 없다 알 것 같다는 생각 말고 확실하게 해라.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 대부분이 공부할 때 느낌으로 해요. 선생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니야. 마침표 찍어요. 저희 학원 모토가 모르면 알 때까지 알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거 있잖아. 제가 뭔가 질문을 해요.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 대답이 10명 중에 8명 선생님 그거 있잖아. 선생님 저 그거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시간 좀 주고 오케이 너 설명해봐. 계속 너 선생님 기다릴게. 설명해봐.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전부 다 대명사예요. 선생님 그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의와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등한시하고 그냥 다 느낌으로 이게 그거잖아요. 야 이건 뭐고 그건 뭐냐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화학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소, 원자 구분해봐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너 원소 알지? 선생님 알죠. 너 원자 배워봤지? 선생님 배웠어. 그럼 차이점 뭐야? 대답하는 애가 없어요. 원소와 원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원소와 원자를 다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도 원소와 원자 어떨 때는 얘를 원소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얘를 원자라고 했다가 막 혼용해서 쓰니까 아이들도 그냥 혼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저희가 그거잖아요. 명품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밥을 얼마큼 균일한 간격으로 했느냐 어떤 실을 사용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점수도 명품 점수는요 정확하게 내가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용어 하나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명품 점수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걸 제가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만든 노트 남이 정리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남학생들 노트 정리해와라 내가 검사할게 그러면은 애들은 이게 뭐가 되느냐 숙제가 돼요. 그러면은 책에 있는 내용 다 옮겨져요. 그럼 이건 글씨 연습이지 써머리가 아니에요. 써머리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2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 하다가 왔는데 써머리는 이제 뭐냐면은 분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포 분열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세포 분열을 했을 때 저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유전자형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럼 3개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노트에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자기가 만든 노트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배들이 했던 노트를 보여줍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졸업했던 아이들 걔네들이 1학년 때, 2학년 썼던 노트들, 시험지, 정리했던 기출 모의고사 시험지 이런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고로 서울대 약대를 정식으로 뚫고 다니는 거예요. 웃으시지 마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게 왜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야 이거 내가 왜 썼지 하면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서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이제 완성되는 이제 자기만의 비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애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선생님 그거 노트 복사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이거 선생님이 판서 내용인데? 선생님 저거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안 줍니다. 왜냐면은 줘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인강을 수강을 하면은 이제 서브노트를 주는 이제 과목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애들 그것 때문에 인강 수강을 한대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한 번이라도 보신 어머님은 아마 반하실 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손글씨로 조교들이 수업 시간에 판서 내용을 조교들이 손글씨로 다 정리해 이런 식으로요. 색깔 다 넣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애들이 홀딱 반해요. 그럼 그게 있으면은 인강을 들으면서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 저거 중요한 내용이야. 써야지라고 보면 써있어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써야지. 또 하나의 자습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중에 완자 있죠?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돼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내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 썼을 때의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분위기가. 아, 이때 선생님 설명했던 게 이런 거였고,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이런 거였지? 이런 게 기억이 나지? 이걸 쓰지를 않으면은, 자기가 쓰지 않으면은, 남이 쓴 거는 그냥 또 하나의 자습서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강요는 못해요. 왜냐하면 강요하면은 특히 남학생들은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하게끔 이제 만드는데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다음에 저희 과정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기초 게이지 코스고요. 그다음에 고2 내신 실전 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집까지 문제가 풀리면은 내신에서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등급이 3명인 학교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이 아이 어머님 자녀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1등급이 3명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뭐 다른 학교 저 1등급만 12명, 13명 된다. 그러면은 1등급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수능 선택한 아이들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심화까지.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학교별 이제 경향 분석인데요. 뭐 군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군포고의 어떤 그 명문고가 군포의 명문고가 군포보다 스스로 이제 그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문제가 이렇게 뭐 편의한 그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경우죠. 근데 군포고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부흥고로 넘어가면은 이게 중요해요. 2학기 때 통합과학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2학기 중간고사 때 1, 3단원,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때 3, 4단원, 뭐 2, 3단원, 뭐 이런 식으로 2, 4단원 이런 식으로 전 범위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공부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2학기 때 시험 범위가 1학기 때 봤던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되는 건데 1학기 때 공부를 안 했던 애가 2학기 때 이게 될까요? 새로 배운 것 마스터하기도 힘든데 전에 배운 것까지 가야 되는데 공부량이 따따블이 되는 건데 이게 힘들어요. 어머니. 그래서 1학기 때부터 꾹꾹 밟고 가요. 부흥고 아이들은. 그 다음에 뭐 문제도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높은데 잘하는 아이는 많이 가죠. 그래서 평균도 높습니다. 100점짜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흥고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선고는 두말 않겠습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안양여고 내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EBS 개념 완성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EBS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양명고도 넘어가겠습니다. 양명고 문제 너무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명고 만약에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럼 우리 아이가 가서 내신을 편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명고를 어쩔 수 없이 막 뺑뺑이 돌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막 울상이 돼서 와요. 그럼 제가 그냥 너 3년 동안 왕따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힘들어요. 분위기 타고 가거든요.
차라리 그냥 3년 안 빠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고사에서 1-1단원 출제율이 86% 가깝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선생님들이 진도를 안 나가요. 네. 왜냐? 저 이해는 돼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또 계속 했던 거 반복하고 하시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가시는데, 네,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네, 평촌고도 역시 1-1의 출제율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평촌고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고, 상위권 있고, 하위권 있어요. 중간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예요. 딱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네, 문제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도 100점을 목표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무성고도 이제 사립이죠. 화학생명 문항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성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 조금 낮추고 있는 것 같고, 까다로운 문제는 그래도 한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경고, 네, 별표 한번 쳐주세요. 인근 학교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30문제예요. 다른 학교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거든요. 얘네가 30문제예요. 그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높은데 잘하는 아이들 많죠. 네. 그래서 80점 후반이 되면은 한 1등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0점 후반. 그 다음에 반향고, 네, 두말 않겠습니다. 난이도 최하. 하지만 당심은 금물.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최하면은 우리 아이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배분고, 네, 과학 중점이지만은 과학 중점이라는 학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난이도를 풉니다. 그래서 얘도 방심하지 말고 100점이 아니면 힘듭니다. 100점 목표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동항고도 별표 한번 해주세요, 언니. 네. 왜냐면은 이게 하디슈 학교거든요. 왜냐면은 중위권 아이들이 신성고, 야, 이제 남학생 경우 신성고가 엄마 신성고 너무 좀 힘들어 빡세. 엄마 나 동항고 가서 그냥 내신 잘 받을게. 네, 그래서 선택하는 학교가 동항고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얘네들도 역시 상위권 아이들이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방심에 따라는 동항고에서 내신 1등급을 물 건너가고요. 그럼 내가 내신 때문에 동항고를 갔는데 보니까 막 자기 중학교 때 자기네 학교 전교 1등 막 옆에 학교 전교 1등 막 범계중 전교 1등 여기 와요. 평촌중 전교 1등 여기 와요. 막 그래요. 반향고도 그렇고 인덕원고도 그래요. 또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 자기네 학교였는데 과거 준비했는데 쟤 과거 합격했는데 왜 여기 있어?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네. 나는 방심은 금물이에요. 저는 동항고의 어떤 그 내신 프리미엄을 자기가 얻어가겠다. 그냥 네,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냥 신성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네, 성문고 난이도는 당연히 하고요. 네. 크게 뭐 문제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교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너스 해가지고 내신 밖에 하디슈 스쿨 탑3 네, 동항고, 인덕원, 반향고죠. 네,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도 배경고 빡세, 부흥고 우리 잘하는 게 많잖아요. 신성고 뭐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뭐 충원고 너무 멀어. 안양고 이미 익히 아이들이 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요. 안양고 싫어. 양명고 싫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한 게 집 가까운 동항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인덕원, 반양. 인덕원이나 반양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원자 대부분이 아이는 이거예요. 편하게 공부하면서 내신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30-40명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아이들이 30-40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신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빡세지 않을 테니까 수행이나 이런 거는 되게 힘들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냥 뭐 배경보다 신성보다 부흥보다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이랑 똑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양은 똑같아요. 특정한 일단 그 인근학교 이제 그 내신 분석을 조금 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저희 학원 특색이에요. 네, 정규 수업 시간은 어느 학원이나 다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확인학습. 이건 제가 자신있게 이제 100%, 네, 99%도 아닙니다.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통합과학은, 예, 이게 중요해요. 개념 암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암기를 시켜야 돼요. 이해했어? 외워.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선생님 저 됐어요. 선생님 저, 실수했어. 틀려놓고 실수했어요. 맨날 그래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수업, 그 내신 대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진행하십니다. 정말, 다른 학원들도 다 뭐 클리닉이다, 뭐 이름만 조금 달라요. 이름만 조금 다른데 다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만큼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배치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실제 배경도 아닌데 백지예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가 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문제만 그냥 이렇게 쪽지에다가 나눠줘요. 또는 칠판에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아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또는 네, 오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이리로 다시 와봐. 그러면은 네, 물어봐요. 말로. 그럼 말로 대답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배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내신 적중 사례 이제 신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머니 문제가 대충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되게 이제 길잖아요. 일단 발문 자체가 길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한 이쯤 읽다가 여기 넘어가죠. 그 앞에 있는 내용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일단 겁먹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스타일은요. 생명과학 2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 생투, 고3에 배우는 생투에서 따온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겠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갈리는 거예요. 전교권 아이들. 네. 그래서 매년 나와요. 20년, 21년, 22년, 올해 또 나옵니다. 네, 내년 또 나올 거예요. 네. 이 신성고만의 특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안양예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통합과학 내용이거든요. 이거 물리 원 내용이에요. 아까 신성고는 생명, 통합과학 생명인데 생명 2 내용 나왔죠. 얘는 물리 원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역시 안양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배분고 문제가 좀 쉽긴 하지만은, 네, 저희 워크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워크북에는 이렇게 블랭크로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밑줄 쳐서 나오는 거죠. 밖에 이제 가시다 보면 저희가 교재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통합과학 내신 대비 교재가 있는데 두께를 보시면은 그게 작년 교재예요. 올해 교재는 저희가 여유있게 찍었는데도 아이들이 이제 계속 시험 때릴 때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여유분이 다 나가가지고 없어요. 근데 올해는 두께가 이만합니다. 몇 문제냐? 1000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에 1000문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리고 네, 평총도 이렇게 되고 보시면은 이건 이제 평총도 문제인데요. 저 이제 워크북에 있는 문제인데 유사 문제 나오죠. 근데 보시면은 성분도 똑같이 나오죠. 부분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좋아하시는 문제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화도 똑같죠. 네, 인더분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내신 대비는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니. 저희 이제 과정별 교재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이랑 물리원, 화학원을 1차 개강, 2차 개강을 하는데 1차 개강은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12월 2일이 1차 개강인데 18회 완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은 2번씩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나머지 이제 한 주씩 해가지고 2월 말까지 한 번 끝내는 게 1차 개강반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개강반 같은 경우는 네, 12월 말에 개강을 해요. 12월 말에 개강을 해서 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얘네들 2월 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18회 완성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네, 물리학 1차 개강도 역시 12월 초에 2일에 개강하는 반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1월하고 2월에는 이렇게 주 2회씩 진행을, 요건 아니에요. 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3월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통합과학.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필수는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물리원을 하고 싶은데 통합과학 얘기를 들어보니, 통합과학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통합과학 1학기 내신 범위만 여기 특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통합과학을 시작을 하시든 물리 1을 시작을 하시든 화학 1을 시작하시든 언제 뭐 1차 개강 때 하시든 2차 개강 때 하시든 저희가 뭐든지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복잡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이 표에 이제 그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맞춰드립니다. 네, 대신에 이거는 있어요. 1차 개강하고 남은 반이 2차 개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1차 개강 때 반이 만약에 물론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다 차면은 2차 개강 때는 오픈하는 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요거 화학 요렇게 진행이 되고 화학도 역시 네, 화학 1 과정되고 특강으로 1학기 통합과학 내신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연간 커리를 보시면은 저는 요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통합과학을 방학 동안 한 바퀴 돌았어요. 3월에 원과정을 들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통합과학을 한 바퀴 돌았어 원과정으로 이어가냐, 이게 이제 그 순서대로면 이제 원과정을 이제 선행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선행이 가능한 아이도 있고 불가능한 아이도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속도의 문제거든요. 어떤 아이는 천천히 가는 성향이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빨리빨리하게 가는 성향이 있는 거고 그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합과학 방학 동안에 수업을 하고 나서 단원별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통합과학을 한 번 더 그냥 연간 커리로 내신 대비를 꾹꾹 밟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훨씬 더 아이들이 자신감 얻어가고 또 선행을 좀 늦게 원과목 선행을 좀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물론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되는데 원과정으로 넘어가면은 통합과학 점수도 안 나오고 원과목 선행도 안 되고 그냥 다 뒤죽박죽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 1차 개강, 2차 개강 연간 처리해서 12월까지 해가지고 끝나는데 물리원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통합과학 내신 대비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한 2, 3주, 2주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 돼야지 원과목 선행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핵심 기출문제 풀이할 때만 저희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그냥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1학년 내신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끝내고 내신 대비 가는데 내신 대비는 한 2주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랑 물리랑 화학이랑 시간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시간표고요. 이 빨간색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에 이제 시작하는 반이 될 거고요. 이미 이제 오픈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검은색들은 아직 오픈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어린이들한테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머니 1학년 때 내신 준비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통합과학 그냥 한 번 듣고 끝났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어머님 머릿속에서만 끝난 거예요. 우리 아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콕콕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